저희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인들의 죽음의 집 꿈에 관해서 실증 사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9번째, 신일산을 펴고 백두산 옛집으로 돌아가는 꿈이다. 황순익이라는 분이 어느 추운 날 저녁에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시고 의자에 기대어서 잤는데 그 이웃 사람이 꿈을 꾼 거죠. 선생이 신일산을 펴고 백두산 옛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보고 새벽이 찾아가니까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자, 10번째, 흰학을 타고 돌아다니는 꿈이다. 오세재가 죽기 전날에 한 친구가 꿈을 꿨다는 거죠. 이 공이 흰학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다. 유사한 사례로 성호 이익이 병중에 있었는데 이 병이 학으로 변하기에 그 학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시원스럽게 유람하는 꿈을 꾼 후에 죽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상 이현진도 어느 날 집안 식구가 꿈을 꿨는데 한 신선이 고래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데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이 뒤를 따라가는 꿈을 꾼 후에 죽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선인들의 죽음 예지의 꿈 사례로 신말을 타고 서쪽으로 가는 꿈이다. 또 산이 무너지는 꿈이다. 죽음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복의 꿈에는 이맹유가 나타나서 옆에서 글을 쓰는 것 같았는데 어느 사이에 훌쩍 곁을 떠난 꿈을 꾸고 그날 새벽에 이맹휴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공중에 부처 정수리 연화 위에 서 있는 꿈이다. 이것은 불교, 즉 스님의 꿈이 되겠습니다. 묘엄 존자가 공중에 부처 정수리 연화 위에 서 있는 꿈을 꾼 후에 입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람의 죽음 예지 꿈 사례와 좀 다른 불교적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 제자 정관이 꿈에 어느 지방을 가니까 사람이 크게 외치기를 인화상이 이미 상품을 얻어 하세했다, 이런 꿈으로 스승의 죽음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빈자리에 돌아온다는 꿈이다. 강혜안이 자신의 죽음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관청에 빈자리가 하나 있게 물었더니 여기 앉을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금년에 돌아옵니다. 그 편말에 쓴 걸 보니까 곧 내 이름이었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 관청의 빈자리는 현실의 관청이 아닌 화려한 천상계의 관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비어있고 금년에 돌아온다는 말로서 죽음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의 관청의 자리를 상징한 꿈이라면 당연히 그 해에 승진해서 높은 관직에 오른 일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일로의 죽음을 예지한 꿈이 되겠습니다. 어린 손녀가 꿈을 꿨는데 청의를 입은 아이 10대명이 푸른기와 일산을 받들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질러 부르는지라 심부름하는 어린 종이 문을 닫고 힘껏 막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청의를 입은 아이들이 날뛰면서 축하의 예식을 하다가 잠시 후에 흩어져 가버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어찌 옥루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불려간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 사람의 꿈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잔치라든지 춤추고 노래하는 꿈을 꾸고 죽음 예지로 실현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이일로의 서자인 이세왕의 글로 파한집의 발에 실려 있습니다. 부친의 죽음을 하늘나라의 옥황상제가 거처한다는 누각의 옥루기 글을 쓰기 위해서 불려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이 아닌 하늘나라 등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유사한 사례로 광해군 때의 임수경의 죽음 예지 꿈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파의 꿈에 어떤 관리 하나가 손에 푸른 종이와 붉은 붓대를 들고는 급히 임수경의 집을 찾았는데 그때가 죽을 때였다는 거죠. 한편 그 한치영의 죽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집안 사람이 꿈을 꿨는데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깨에 오색 가마를 메고 하늘에서 위도 성대하게 내려오더니 홀연 공을 가마에 태우고 올라가 버렸다. 얼마 있지 않아 공은 세상을 떠났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사한 사례를 모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겸지가 꿈에 식구를 봤다. 천상으로 불려가다. 꿈속에서 식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씨를 주기를 세상은 홍진이 가득하고 하늘 누에는 자옥이 차다. 동항이 팔패를 구하니 응당 가산을 생각지 말라. 겸지가 그 꿈을 의심했죠. 야, 이거 내가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해서 축하를 받습니다. 벼슬이 상품에 이르렀지만 일찍 죽게 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신실 8량을 받고 죽은 꿈이다. 주세붕의 어머니가 위독하자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었대는 거죠. 이날 밤 꿈에 어떤 사람이 신실 8량을 주면서 병이 나으리라 했는데 그 후에 80일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8량이 80일을 늦추는 징조임을 알았다. 꿈속의 숫자와 현실의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에 3이다. 그러면 3일, 3개월, 3년 이렇게 관련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져서 찾는 꿈이다. 송시열이 어린 조카의 죽음이 있기 전에 아이가 없어져서 찾는 꿈을 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검은 관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관과 장삽에다 물로 반죽한 밀가루 덩이를 붙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신인 7, 8명이 칼을 들고 죽인다는 꿈이다. 조문선이 수로왕 능의 밭을 반으로 줄여서 백성에게 주려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꿈에 신인 7, 8명이 칼을 들고 와서 내가 큰 죄악이 있으므로 베어 죽이고자 한다. 이런 꿈을 꿉니다. 조문선이 놀라서 깼는데 병이 나서 밤에 도망하다가 길가에서 죽습니다. 하늘에서 예리한 칼날이 찍는 꿈이다. 정화원비가 왕의 사랑을 받았는데 백성을 평민인 줄 알면서도 노예로 삼았답니다. 그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김선은 동료들과 함께 지시를 어기지 못해서 백성을 노예로 결정해 버렸다는 거죠. 즉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봤더니 예리한 칼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한 관청의 관리를 마구 찍었다. 그런데 이튿날 김서가 등창이 나서 죽고 그 후에 동료들이 서로 잇따라 죽었다.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만 살아납니다. 등에 화살을 맞은 꿈이다. 등창이 나서 죽다. 신무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사를 보내서 자신을 반대하던 이용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그랬는데 그 이용이 나타나서 활을 쏘아가지고 등에 맞추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까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기가 악화돼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변란이 일어나기 전에 꿈으로 예지되듯이 죽음이나 질병이 있기 전에도 꿈으로 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태종조의 그 김덕생이 10여 년이 지나서 친구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애첩을 건드린 사람을 내가 화살로 쏘아 죽이고 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애첩이 새로 남자를 맞아들였는데 그날 밤에 급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죽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은 거죠. 일어서 살펴보면은 화살을 맞거나 창을 맞는 등의 꿈이 그 맞은 부위에 질병의 실현으로 안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그 맞은 부위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떠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